엔지니어링부터 오늘 볼까 하는데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저께 분석이 일단 먼저 한번 나갔습니다. 자, 예전 저희 주성 엔지니어링 분석 내용들부터 좀 살펴보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평상시에 뭐 이제 삼성전자가 가고 날아가고 뭐 그럴 때 이런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자, 앞쪽에도 보시면요. 이게 중국 매출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슈가 될 때요. 중국이 이슈가 될 때 중국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오면서 이거 뭐라고 뉴스가 나왔냐 그러면 이건 이제 착각이 딱 좋아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저 아래쪽에 이제 어저께 급등주 나올 때 같은 경우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 이유를 뭘로 대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그래서 일부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급등을 했다. 자, 이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주성 엔진이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 아니고요. 자, 앞에 이게 주성 엔진의 스토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성 엔진의 황철주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 공고 출신으로 해가지고 ALD 원자 증착 장비입니다. 이걸 세계 최초로 국산화하고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흔히 아는 히든 챔피언 강소 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자 옛날 스토리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뒤에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호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같이 볼게요. 저기 자 2001년도에 삼성이 주성과 거래를 끊었던 이유는 비리 때문이다. 비리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비리 때문 아니고요. 뭐라지고 뭐 노동법 위반에 뭐 노동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건 뭐 때문인지는 얘기 드렸었죠.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이가 바깥에서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홀로 뭐 사업을 해보겠다고 10여 개 사업 제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하던 이재용이가 싹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다시 들어와서 다시 경영을 배워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삼성전자에 들어와가지고 이재용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그 건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가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반발한 총대 메고 반발한 회사가 주성 엔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날아간 거야. 근데 그 날아가는 경우도 그렇게 대놓고 황철주 사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면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미운 털 박혀가지고 날아갔다 이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 간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날라 들어갔던 회사예요. 자, 그런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전자의 이제 관계를 보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건 얘들이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자, 이래서 쭉 이렇게 갔다가 2018년부터 이쪽에는 지금 뭘로 나와 있냐라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삼성전자의 관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잘려 내려갔다 비리 의혹으로 잘려 내려갔다가 2018년도에 여기서 등등해서 17년 만에 장비 제곱 추진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넣어보면 현재는 하이닉스와 함께 주요 고객사로 반도체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이제 늘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만 이 AI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나와 있는 글을 막 긁어 모아서 보니까 실제로 갖고는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도 뭐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회사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주성은 지금도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이게 의존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지금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고요.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 현황입니다. 자,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요. 자, 29기 2023년이고요. 30기 작년 2024년 30일 그 작년도 3분기 실적 2024년 2023년이 있습니다. 국내 비중이 몇 %죠? 요? 전체 합계 부분에 지금 계산해 보면 10%대 수준이에요. 10%. 20%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2023년의 경우도 국내 매출 비중이 20%가 안 되고 그 다음 해도 국내 매출 비중이 20%가 안 돼요. 작년 3분기 정도 들어와서 이제 국내 매출이 늘어가지고 이제 3분의 1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뭐 나오냐 이거야. 예? 보이십니까? 자, 이래서 그나마 국내 비중 나오는 거에도 전부 하이닉스, 대부분이 하이닉스다 이겁니다. 자, 앞에 뉴스에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에도 계속 투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나오잖아요. 실제 숫자는. 실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해외라고 하는 부분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 대부분이 중국이고 그리고 하이닉스고 삼성전자는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상생 협력한다는 신용만 하는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만드는 ALD 장비를 그러면 삼성전자는 누군가가 삼성전자에 공급하겠죠? 있죠. 그 회사의 경우는 친고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원익 IPS죠. 주성 엔지니어링 대신에 이 원익 IPS 역시 마찬가지 바로 그 뒤쪽에 국산화 이제 기술 성공을 하면서 이 회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는 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쪽으로 해서는 이게 반도체 쪽에서 가장 강했던 게 바로 낸드죠. 낸드. 여기 보면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여기 자 테스 그리고 방금 보신 원익 IPS 자 이런 쪽의 종목들 이 낸드주들이 계속해서 주도를 해서 올라 들어왔잖아요. 심텍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런 쪽의 종목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이게 다 전공정 장비 업체들입니다. 전공정 장비.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낸드 쪽에 이게 주로 되고 HBM 쪽으로도 물론 들어가긴 하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이제 D램을 이렇게 쫙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게 패키징은 후공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HBM으로 넘어가 있는 이 세대에서는 후공정 쪽 그리고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는 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D램 호조 때문이죠. D램 가격. 오늘 아침에도 이 D램 가격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D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쭉 나오죠? D램 공급자 우위 범용 D램 공급자 우위 D램 가격 급등으로 수준 늘고 150까지도 가능하고 D램 서주자 1위 탈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반기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낸드 관련주들 D램 낸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그래서 HBM 쪽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HBM 쪽에 그 치중을 하느라고 이 D램 가격 올라가는 데 같은 경우도 일단 손을 안 대고 있었죠. 이러다가 이제 올해 이 D램 쪽으로 대규모로 이제 설비 투자가 재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원익 IP에서 유진테크, PSK,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런 쪽의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로 살아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다시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현재 D램을 대표하는 종목이 아니라 HBM을 대표를 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국내 비중 매출도 굉장히 적고 D램이고 그렇죠?
국내 비주류 중에서 이렇게 중국 쪽이 강세를 보일 때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요. 자, 그럼 이제 D램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럼 이제 우리 쪽에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D램 쪽에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중국은 안 하겠습니까? 중국은 안 하네요? 구경하고 있어요? 당연히 중국도 늘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도 주상현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실적 수혜를 받고 들어와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사이클이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이제 보셨던 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국내 매출이 10%대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늘었죠. 반대로 중국의 해외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꽉 잡아지는데 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요. 전체적인 사이클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실적이 중국 기업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D램 설비 투자 재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우선 시장이 D램이 아니라 낸드 중심이었고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이 기업은 더군다나 또 중국 중심이고 그래서 이 라인이 다릅니다. 일반 종목들 라인하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화면에 지금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종목 요까지 한꺼번에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익 IPS 지금 기사에 나온 종목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설비 투자에서 나왔던 종목이 원익 IPS 그 다음에 리틀 삼성전자 유진테크 그리고 PSK 주성엔지닝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주성엔지는 라인이 다른 종목이에요. 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들 내리는 동안에 주성엔지능이 또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러시를 벌일 때는 주성엔지능이 맨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먼저 설비 투자, 보통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먼저 들어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 들어갈 때 그때 뒤따라서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의 시간은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삼성전자 가지고는 주성엔지능이 올라갈 이슈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보여드렸었죠. 자, 국내 비중 자체가 그렇게 얼마 되지를 않아요. 예전 저앞쪽에서는요 중국 비중이 매출의 90% 80% 90%를 차지하던 회사예요. 앞쪽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2024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 매출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85%가 중국이고 미국, 유럽 이런 해외사들이에요. 해외사가 85%고요. 거기 또 그 85%를 차지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6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조금 더 늦게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원익 IPS 같은 이 삼성전자 향으로 들어가는 삼성전자로 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부터 골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계속해서 사이클이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는 얘들이 압박을 받는 동안에 이제 반대쪽으로 뒤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조금 느리게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앞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기업들 뭐 넥스틴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성엔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노리기 시작해야 되는 뒤쪽에서 라인으로도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도 어제 들어갔다가 이렇게 조정받아서 들어오는 자리 지금 여기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제 지지받고 튀어서 나가는 흐름 노리면 딱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노려서 이제 고가까지 이렇게 치고 잡고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엉뚱한 얘기로 이게 포인트가 잡혀서 나가는 경우가 뭐 뉴스에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이런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러죠.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그런 겁니다. 일부러 그랬거나 고의로 그랬거나.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도 일단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눌리게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와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큽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장중에 오전장 같은 경우 지수가 플러스 1.4대까지 올라 들어가는 동안에 상승 종목이 코스피 같은 경우 170개, 160개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 700개가 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리게 되면 그동안 쪽을 못 썼던 여기 내수주 음식료들 같은 경우 자, 이제 오늘 오르죠. 대상 이런 거 풀무원 이런 종목도 이제 올려 들어가는 겁니다. 즉 종목상으로는 오늘은 상승 종목이 지수와 관계없이 상승 종목이 더 많게 나오는 날, 즉 저가 쪽에서 단타 공략이 들어갈 종목이 굉장히 많은 날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현재 여러분들 같은 경우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이쪽에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못 올랐으니까요. 지금 풀먼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음식료의 하이트 진로 같은 회사들 이런 거 보면 뭐 신저가 뭐 거의 뭐 회사 부도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차트들 보고 있어요. 음식료들 지금 6% 올라 들어온 대상 같은 경우도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종목에서 이제 대상 벌써 8%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오늘 공략할 수 단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스토어 각 앱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하셔서 오르고 채팅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자, 이 최고의 이 전문가분들이 자 이렇게 각자 자기 힘으로 방을 쭉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딱 이런 분 같은 경우 우선 어떤 형태로 거래할 거다 탁 나오죠. 성문전자 최근에 지금 미친 듯이 나가고 있는 달리고 있는 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코끼리 아저씨는 이름 그대로 대형주를 하시는 분이고 그 외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뭘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쭉 다 들어가세요. 쭉 다 들어가시면 이제 오늘 같은 날 경우는 이제 저까지요 반대쪽에서 그동안 헤매고 있던 종목들 개별주 이런 쪽으로 길이 많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좀 뽑아 먹어야 돼요. 이 대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9% 뒤 화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